안녕하세요. 자, 추석 연휴 지나고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시죠? 모두가 기다린 부동산 DJ 특별 세미나 공개합니다. 선착순 소규모 핵심 인원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10월 11일,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내용은요, 지금 뭐 다들 궁금해 하신 하반기 부동산 시장, 그리고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는지, 언제가 타이밍인지, 그리고 투자 어디에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달은요, 10월 11일은요, 수요일날 재개발 역세권 투자 1순위 지역을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역세권 투자, 역세권 개발이 왜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인지, 항상 정책을 보면은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거든요. 역세권 투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그리고 왜 역세권 투자가 앞으로 우리의 최대의 화두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재개발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역세권 개발, 일반 재개발, 그리고 공공재개발 등 상당히 많은 그런 개발 형식을 지금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1순위 투자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최선책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차선책, 그 다음 안 되면 차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최선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차선책을 찾는 거는, 그거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수년간, 지금 제 부동산 경력이 3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30년 동안 재개발에 대한 그런 노하우,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역세권 지역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역세권 개발에 확실한 곳, 무조건 진행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 역세권 개발 중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들어가서 아무런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최우선 지역, 입지 가치가 정말 좋은 우선 지역을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똑같은 수요일인데요. 부동산 시장을 읽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제가 항상 읽어야 된다. 그래야 추세를 알고, 그 추세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부동산은 이 추세,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 한번 지난해로 돌아가 보자고요. 지난해 정말 부동산이 막 폭락한다는 얘기들, 뉴스부터 전문가들이 나와서 향후 2, 3년 동안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엄청나게 해댔잖아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월 달부터 지금 뭔가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3천 건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한 상승세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 계속 떨어진다고 했어. 계속. 그거의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흐름을. 오죽하면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서울의 거래량이 그래도 한 달 평균 5, 6천 건은 돼야 되는데 이제 2천 건 넘었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그게 무슨 상승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부동산 시장 전혀 모르는 얘기죠.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5천 건, 6천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 흐름으로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걸 모른다는 건 부동산을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과연 제가 어떻게 부동산을 읽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는지에 대한 명쾌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의 방향, 과연 어떻게 지금 방향성이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말이 달리고 있는 쪽으로 올라타야 되잖아요. 말이 그렇죠. 가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의 가장 큰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부족한 공급을 메꾸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지금 시그널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메꿀 방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 계속 줄고 있는 거 아시죠? 건축비 계속 오르고요.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3기 신도시를 어떻게든지 공고를 빨리 하겠다, 이런 지금 그게 과연 대책이 될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궁여지적으로 상기신 듯이 공급 물량 늘리는 대책이 나왔는데 그와 반대로 수요를 줄이는 대책이 나왔죠. 수요. 주택 담보 대출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 원인이 이제 뭐 특례보금자리론 뭐 이런 것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제는 오로지 실수요자들한테만 집 없는 무주택자한테만 공급을 하는 쪽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엇박자 정책 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엇박자 정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그렇다면 이제 서울의 공급은 없구나.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최소한 언제까지요? 2020년도까지 공급 없습니다. 서울. 자, 공급이 없다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일단 절반 이상은 성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개발의 흐름, 재개발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가진 금액에서 어떻게 적절히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무리 좋은 지역도요, 내가 가진 금액이 작으면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돈을 불려갈 궁리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1억 투자했다면 좀 더 짧은 시간에 2억을 벌 수 있다면 성공한 투자 아닐까요? 그렇죠. 1억에서 1억을 더 벌면 2억이 되잖아요. 그런 돈을 모아서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도 똑같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금액대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18일 날은 나눠보는 시간, 그리고 투자처까지 또 공개하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명으로 여러분도 핵심 인원이 되십시오. 접수는 사전 접수만, 전화 접수만 받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은 지금 하반기 시장에 대한 궁금증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1일 2시에서 5시, 그리고 10월 18일 2시에서 5시. 자,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돈을 벌게 해드리겠습니다.